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덥겠습니다. 어제는 원주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자, 오늘도 26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은 아닙니다만은 예년 기온 4도가량 웃돌겠다고 합니다. 자, 강원 지역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죠. 오늘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이 어린이날인 내일은 따뜻하고 역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죠. 강원도 내 이슈와 주요 소식들 듣는 시간 준비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요. 전 국민들이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서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등 정말 이 긴급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또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좀 중복 지원을 비롯해서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작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단체 또 예술인들이 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강원문화재단이 도내예술단체의 창작 공간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도움 드림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 사업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국내 신규 환자가 16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휴가 끝나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6일부터는 그동안에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활 속의 거리 두기로 전환되더라도 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오후에 초중고교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을 발표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등교 수업의 시작 시점은 오는 18일에서 20일쯤으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예외적으로 다른 학년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등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이르면 오는 11일 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살림이 불타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1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경찰은 이번 산불이 주택 화목 보일러 과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감식에 나서는 등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지난주 좀 주요 소식들 또 이슈가 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엔 미군 기지죠. 캠프롱의 토양 복원을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예, 원주 옛 미군 부지인 캠프롱의 토양 복원을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예, 원주시는 국방부가 캠프롱 부지 토양 오염 조사를 위해 5월 15일까지 시료 채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예, 시는 시료 채취의 투명성을 위해 5월 7일과 14일 오전 오후 2회씩 시민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참관을 희망하는 시민 또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원주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제출했고요. 신청 인원에 따라 선착순 또는 횟수를 조정해 참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조사가 끝난 뒤에는 또 정화 작업 좀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작업을 벌일 계획인데요. 그동안 토양 오염 조사를 하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캠프롱은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하다가 2010년 6월 평택으로 이전한 뒤 방치되어 왔는데요. 원주시는 2013년 6월 국방부와 토지 매입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3월 665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미군과 환경부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공시지가가 올랐고요. 이 때문에 원주시가 땅값 상승분 125억 원을 추가로 내는 등 토지 매입비로만 790억 원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토양시료 채취 참관은 캠프롱 반환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시민 대상 개방이라며 참관 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자의 통제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이 공립수목원이죠.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이 이달 중에 공식 개장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립수목원인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이 5월 중 공식 개장합니다. 동화마을 수목원은 문마급 동아리 명봉산 일대에 146헥타르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65억 원을 들여 전시온실과 전시원, 잔디광장, 약용식물원, 옥상정원, 방문자센터 등을 갖췄습니다. 식재된 수목 유전자원은 천여 종 13만 본이 넘는데요. 수목원을 둘러싸고 자작나무길과 진달래길, 무장의 숲길 등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자작나무길은 수목원 외곽을 돌아오는 3.2km 구간이고요. 진달래길은 총 6km, 무장의 숲길은 1.2km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또 이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분수도 설치하고 또 숲 코디네이터도 배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개장에 앞서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계곡물을 활용한 벽천 분수를 조성했고요. 또 동화 임도 5.8km를 산림 휴양형 테마 인도로 조성 수목원과 연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숲 코디네이터 4명도 상시 배치했는데요. 이를 통해 견학과 수목 자원을 활용한 학생 자연 생태 체험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5월 중 공식 개장할 방침이라며 식생 안정과 보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목원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원주시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대물림하면서 맛집으로 사랑받아왔던 음식점을 발굴해서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이제 또 밝혔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대물림하면서 맛집으로 사랑받은 음식점을 발굴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합니다. 이번에 발굴한 업소는 총 16개 업소인데요. 선정된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기간이 20년 이상이고 대물림한 곳이라고 합니다. 총 23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에 이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막국수와 삼계탕, 칼국수 등 16개 업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합니다. 네, 선정된 음식점 중에서는 3대를 이어온 곳도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향 칼국수와 원주 김치만두가 3대를 이어온 음식점이고요. 호수집과 밤골 식당, 남경 막국수, 명랑식당 등 나머지 14개 업소가 2대 대물림 업소입니다. 다 이제 들어본 곳 같군요.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대물림 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하고 주요 관광지 홍보물 비치 및 홈페이지와 언론 매체 홍보 등을 통해 원주만의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전국의 2,100만여 가구 중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우선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는요, 오늘부터 바로 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또 언제까지 사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 이렇게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이 났군요. 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전국의 2171만 가구에 오늘부터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우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280만 가구는 오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저소득층을 제외한 모두는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혹은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 하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유흥업소에선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점차 줄고 있지만 계약이 연기되고 축제 행사가 축소되면서 매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편인데요. 최소한 등교 계약이 이뤄질 때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지역 상인들에게 듣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배달이 아닌데 많이 영향이 있으니까 배달까지 하고 있는데도 많이 힘들어요. 많이 줄어들죠. 반도 안 되죠. 저희가 지금 학생들도 거의 없고 하여튼 저희가 조금 점심시간 때 잠깐 조금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배달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빠지니까 그냥 있기보다는 너무 깝깝하니까 시작은 했는데 큰 저거는 없어요. 더 줄었어요. 저희가 배달 전문 업소긴 한데 이게 초반에는 영향을 좀 잘 안 받았었는데 요 4월달 들어서부터 이제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3월달은 곧잘 됐었거든요. 네, 4월달부터는 좀 많이 주춤하긴 해요. 이게 또 날씨도 막 좋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조금 휘청하긴 해요. 네. 자, 또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또 여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지원금 추가로 또 지급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인 가구에게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과도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원금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9곳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자체별 지급되는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도 포천시가 28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고요. 또 제주도와 전남 광양시 그리고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2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강원도를 포함한 부산시와 인천시, 세종시 등 8개 광역단체는 정부 지원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포함한 8개 광역단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네. 자, 일단 또 긴급 재난지원금 좀 시기와 일정도 많이도 궁금해 하십니다만 전반적으로 신청 방법이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죠? 네, 오늘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확인과 가구 원수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오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점포를 찾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이틀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경우에는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지난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한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요.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모두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최소화하도록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가 빠른 시일 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6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강원문화재단이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창작 활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도내 예술단체 또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창작 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이죠. 도움 드림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도움은요, 도움의 빠른 발음이고 또 이제 좀 더 빠르게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또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움 드림 사업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교류협력팀의 정진석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제 뭐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된다 이런 또 기대에 섞인 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장기화되면서 예술 행사들도 취소되었고 좀 문화예술계도 많이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현재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도내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공연 등이 일시 정지된 상황으로 많은 예술가분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당분간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쉽게 공연장이나 행사장을 찾기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또 강원문화재단에서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도움 드림, 여기서 도움이 이제 도움의 이제 좀 빠른 이 발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 도움 드림을 시행해서 예술단체 또 예술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취지와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도움드림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되었으며 창작 공간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전문 예술 단체 및 전문 예술인들에게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임차료 지원과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 취소로 선 지급된 대관료에 대해 환불받지 못한 대관료를 지원한 대관료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 임차료 또 대관료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좀 많이 계십니까? 예, 올 3월에 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올 한 해 소득이 전혀 없거나 1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예술인이 86% 이상으로 대부분의 경우 기본 생활비조차 이제 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부 예술인들은 임차료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거나 또는 임대인한테 사정하여 임차료 납부를 좀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상황이 정말 많이 안 좋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도움드림 사업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신청 자격은 좀 어떻게 되고요? 또 방법들도 함께 또 정리해 주시죠. 네, 도움드림 사업은 5월 6일 수요일까지 해서 6시까지 지금 이메일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요. 최근 5년간 3회 이상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한 강원도 소재 전문 예술 단체 및 전문 예술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지원은 올해 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사전에 대관료를 선 지불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되어 대관료로 환불받지 못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임차료 지원은 임차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하고 그리고 월 임차료 30만 원 이상 납부하였다는 3개월치 영수증 또는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계십니다만 문화예술인들도 좀 더 할 것으로 또 저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좀 끝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네, 강원문화재는 항상 이제 예술인분들 곁에서 응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만간 공연장, 행사장, 또 전시장 등에서 웃으며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문화재단 교류협력팀의 정진석 팀장이었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키로 결정했죠. 지난 3월 2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처음 시작된 지 45일 만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생활 방역 전환을 결정하면서 앞서 기본 조건으로 제시했었던 하루 확진 50명 미만, 또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발생률 5% 미만의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됐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일별 신규 확진자 통계에서 지역 감염자 0명인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또 생활 방역 전환 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역시 또 장기간 사회적 거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피로도가 누적되고요. 또 사회 경제적 타격이 커지고 있는 점들도 어느 정도 또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이 방역 당국이 위험 요소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고요. 또 생활 방역 전환과 함께 집단 감염 관리에 방역 역량을 집중할 기회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온 국민들도 정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까지 좀 어린이날이 지속됩니다만은 마지막 좀 여러 가지 잠을 정리하는 기간을 삼으면서요. 또 이렇게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했던 프로그램 6부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